자, 일단,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배워야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주식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뭘 배워야 될까요, 도대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건 딱 하나인데, 저희 유료 회원들한테도 물어보니까 못 맞추더라고요. 못 맞추더라고요.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배워야 되는 거. 정말로 배워야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도대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그 중에 하나 딱 튀어나오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헤매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뭐 참는 방법 나오고, 투자 마인드 나오고, 기다림 나오고, 멘탈 관리 나오고, 뭐 신념 나오고, 차트 나오고, 경제 흐름 나오고, 뭐 상당히 이것저것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답은 없어요. 뭐 제가 원하는 답이겠죠.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비슷할지도 모르겠지만, 뭐 자기 방어, 참을성, 읽지 않는 거, 뭐 원칙, 평정심, 뭐 주식 안 하기를 배운다? 뭐 주식 안 하는 걸 배울 필요가 있습니까? 주식 안 하기 기준 뭐 이런 거부터 해서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참을성하고 인내성 비슷하지만 인내심, 마인드 컨트롤, 그죠? 뭐 낚시를 배워야 된다. 낚시는 저 도시오브 가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낚시는 저 도시오브 보면은 많이 배울 수 있고 재밌을 것 같은데, 그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낚시는 뭐야? 낚시는 뭐야? 이거 빼도록 하겠습니다. 낚시는 낚시가 뭐야? 조상님 덕은 뭐 필요 없고요. 분산 투자, 계좌 수익, 그죠? 뭐 나오는데 이제 성민님하고 황금사님은 뭐 제 회원입니까? 뭐지? 왜 알지? 이걸 맞출 리가 없는데. 역시 인원수가 많으니까 맞추는 분도 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돈이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여러가지 이야기를 적어주셨어요. 여러가지 이야기를 적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배워야 되는 게 뭔가라고 하면요, 저는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돈이 무엇인가부터 해서, 돈은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가부터 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돈, 왜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요, 돈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라는 말은요, 다시 말하면은 자본주의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잖아요. 살아가는 룰이에요. 제가 오늘 이제 유료 회원 방송한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이제 그런 이야기 안 하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 축구라던가 야구라던가 이런 거 룰을 아예 몰라요. 룰을 몰라요. 룰 자체를 몰라요. 룰 자체를요. 몇 명이서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어떤 룰이 있어가지고 뭐가 잘못되면 뭐가 반칙이고 뭐가 돼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야구도 뭐 했을 때 점수가 나는지 몰라요. 왜냐면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야구를 한다라고 하면은 야구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룰을 모르는데. 그런 룰을 모르는 사람들이 팀을 꾸려가지고 룰을 알고 있는 야구 선수와 또는 우리 뭐 직장인 야구단과 아예 룰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하고 붙는다고 하면은 경기가 될까요? 그게 아예 안 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것은요, 저는 주식을 할 거라면 주식은 결국 돈놀이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선택하는 수단 중에 하나인 것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건 뭐냐? 바로 자본주의의 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룰을 안 배우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 몰라요, 이 룰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헛소리 나오는 거예요. 참는 방법. 뭘 참아요? 이 방법을 왜 배워요? 투자 마인드 뭐가 중요합니까? 기다리세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멘탈, 신념, 차트 안 중요해요. 가장 기본적인 룰이 중요한 거예요. 룰. 여러분들은 룰을 모르고 차트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구의 룰과 축구의 룰도 모르면서 공차기 연습하고 배트 연습만 하고 있는 거예요. 팩트만 백날 연습하면 뭐합니까? 룰을 모르는데. 재무제표를 봐갖고 뭐 할 건데요? 돈에 대한 룰을 모르는데. 제가 갑갑한 게인 거예요. 갑갑한 게.
이 룰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왜 이거를 아무도 강의를 안 해주는가 라고 한다면요, 사실 이 공짜로 알려주기가 굉장히 좀 그렇죠. 아깝죠. 강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아까운 내용이죠. 거기다가 두 번째, 우리가 보통 부모에게 배우거나 내가 이렇게 자연 습득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노동하는 방법밖에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배울 방법이 없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복잡하거든요. 저처럼 쉽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요거를 강의하는 사람이 없어요. 강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 오늘은 그냥 이거 정도는 여러분들을 좀 살리고 싶다는 생각에 한 분이라도 좀 더 살렸으면 좋겠다. 화나는 거 아닙니다. 저 화 안 냅니다. 지금 다들 오해하시는데 화내는 게 아니고 저 흥분한 거. 부산 사투리가 약간 격앙된 겁니다. 부산 가면요 전부 다 길거리에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엔 싸우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야, 저 둘이 친한갑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기엔 싸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난 게 아니에요. 자, 돈이라는 거, 자본주의 룰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 룰을 이해할 때는 딱 3개만 이해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려요. 딱 3개만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로 부채입니다. 부채. 주식이 아니라 이 돈이라는 것에 다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자본주의는요 이 부채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부채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본주의에는 이자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본주의에는 이자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있을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에는요, 이자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게 산업혁명 이후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뭐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는 계급사회라고 보시면 돼요. 자본주의가 있기 전에는요, 계급사회였죠. 신분이 곧 힘이었어요. 왕, 귀족, 양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귀족사회, 양반사회 등등등, 그렇게 자본주의가 아니라 계급사회로 나눠지면서 권한을 누리고 그냥 천민은 천민대로 살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자본주의라는 형태로 넘어오게 되면서,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라는 형태로 넘어오면서 계급은 치우자, 뭐가 곧 힘이다? 돈이 곧 힘이다 라는 느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계급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못 느끼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막 이렇게 나누기 시작을 했고, 그죠? 돈 있는 사람은 누리고 살고 돈 없는 사람은 일만 하고 살죠. 이미 돈이 계급인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급을 얻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돈은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맹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본주의에는 이자라는 개념이 없다라는 것은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있을 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세 사람이 섬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섬에 있는 거예요, 섬. 섬에 갇혀 있을 때 A라는 사람은 자본주의를 가지고 온 겁니다. 자본주의를 만든 사람, 은행이라고 봅시다. 자, 그리고 B라는 사람은 어때요? B라는 사람은 낚시꾼입니다. 그리고 C라는 사람은요, C라는 사람은 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림을 그리면 참 좋을 텐데 그림을 못 그리네요. 자, 자본주의를 만든 은행은요, 결국에는 어떻냐면은, 낚시꾼이 배가 필요한데 공짜로 가지면 안 돼. 세상에 공짜가 없어. 기브 앤 테이크지. 자본주의는 뭔가 물질적으로 거래가 일어나야 돼 라는 개념을 일단 만든 거예요. 그래서 B한테 저걸 어떻게 하면 좋지? 야, 화폐라는 걸 만들어보자. 10,000원을 우리가 찍어보자. 10,000원 만들어가지고 B한테 빌려주자. 그래서 B는 10,000원을 빌려가지고 10,000원을 빌립니다. 대출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10,000원 빌려가지고 나중에 갚을 때 10%의 이자를 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낚시꾼이 배를 10,000원에 삽니다. 그리고 낚시꾼이 배 타고 가가지고 물고기를 막 잡아와가지고 물고기를 C한테 10,000원치를 팔아요. 자, 10,000원치를 팝니다. 자, 그랬더니 C한테 있던 10,000원이, 이 그림 그림 참 쉬운데, 어쨌든 C한테 있던 10,000원이 다시 B한테 갔죠. 물고기랑 교환이 되면서. 자, 근데 B가 A한테 돈 갚아야지 하고 10,000원을 갚으려고 했더니 뭐가 없냐면요, 이자 10%에 대한 이자 1,000원이 없습니다. 자, 이거 지금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는 분들,
이해가 되시는 분들 7번 눌러볼까요? 이야기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10%를 했습니다. 이해가 된다 하시면은 7번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7번. 이 세상, 이 섬에는요 1000원에 대한 이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원에 대한 이자 10%가 없어요. 1000원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B는 A에게 돈을 못 갚습니다. 이자가 원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짓거리를 하는가, 은행이 어떤 짓거리를 하냐면요, 얘가 1000원을 또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엔 공짜가 없잖아요. 공짜로 줄 수가 없으니까 A가 이렇게 꼬드깁니다. 야 C야, 너 고기 더 먹고 싶지? 고기 맛있지 않니? 내가 1000원 빌려줄게. 1000원 빌려줄게. 고기 더 사먹어. 대신에 나중에 10%로 갚아라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낚시꾼은요 만원에 대한 이자 1000원을 더 벌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아서 C한테 또 팝니다. 그렇게 1000원을 다 받아가지고 11,000원에, B가 11,000원의 이자를, 원금과 이자를 11,000원치를 다 갚아버리는 거예요. 자, 상환을 해서 A한테 돈이 다 들어가니까요, 이 세상엔 또 뭐가 없냐면요, C가 갚아야 될 1100원이라는 원금과 이자가 없어요. 돈을 다 누가 들고 있냐면 지금 이제는 A가 다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이자라는 개념이, 원래 자본주의에는요 이자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자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발행을 하고 또 빌려주고, 또 누군가에게 제3자에게 자꾸 빌려줘가지고 돈을 융통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폐라는 개념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화폐라는 개념은요, 화폐가 끊임없이 발행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조폐공사가 돈을 엄청나게 찍어대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자가 불어나는 돈만큼 어마어마하게 계속 나와야 되거든요, 돈이. 세상이 풀려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요, 아까 ABC로 봤을 때 B가 11,000원을 갚아버리면요, C는 1100원이 없다 했죠. 그게 뭔 말이냐, 은행에게 돈을 B가 갚아버리면 C는 파산입니다. C가 갚아버리게 되면은 B가 또 돈을 못 갚아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누군가, 특정 집단이라든지 또는 누군가가 돈을 갚아버리면요, 파산합니다. 반대쪽은 파산합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모르고, 기본 룰이에요. 이거는 의견이라던가 찬성, 반대, 난 이 의견에 반대해, 이런 내용이 아니라 기본 룰이에요, 룰. 자본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룰이에요, 룰. 자, 그러면 지금 이 부채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본주의에 이자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한쪽이 빚을 내면 한쪽은 돈을 갚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금 누가 빚을 내고 누가 지금 갚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지금 이 시기에 누가 빚을 내고 있고 누가 뭘 갖고 있을까를 생각해보세요. 아까 전에 B는 물고기를 C에게 팔았어요. 어렵나요? 그림을 그리면 참 좋은데. 어려우세요? 어렵나요? 안 어려울 텐데. 안 어려울 텐데. 이거는 자본주의의 기본 룰이에요. 정말로 기본 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외워야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쪽이 돈을 갚으면요, 한쪽은 파산한다라고 보면 돼요. HS님 만약에 어려우시면요, 친구 3명 놔둬놓고, 친구 3명을 딱 데리고 와놓고 10,000원을 친구한테 주고 그 10,000원을 갚아라, 너한테 또 1,000원 빌려줄게, 갚아, 이렇게 한번 해보면 돼요. 해보면은 이 세상에는요, 내가 돈을 발행하지 않는 이상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어렵나요? 이런 걸 그러니까 유료 방송을 보면 얼마나 쉬워요. 예, 좀 더 쉽게 알려줄 수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설명해야 되니까 어려워도 할 수 없습니다. 몇 번이고 돌려보세요. 저희가 녹화 올려놓으니까는 몇 번이고 돌려보세요. 그래서 이 특정 집단이, 누군가가 B가 돈을 갚아버리거나 누군가가 빚을 갚아버리면요, 지금은 반대쪽은 파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집단은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요, 자산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산 어떠냐면은 주식과 부동산을 들고 있거나 또는 각종 투자자산 각종 투자자산을
각종 투자 자산을 넘기고 개인들이 빚을 내서 사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저걸 빚을 내가지고요 꾸역꾸역 사고 있어요. 지금 꾸역꾸역 이걸 사고 있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이걸 꾸역꾸역 빚을 내가지고까지 사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시장에 나와있는 돈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지금 유동성의 힘이라고 하죠. 유동성의 힘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은 엄청나게 나온다. 그래서 앞으로 뭐 급등을 한다. 어쩐다. 저쩐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자본주의 안에서 돈이 나오고 있으니까 돈이 많아가지고 앞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 돈을 갖다가 꾸역꾸역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 유동성의 힘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 유동성의 힘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계좌, 그러니까 우리가 모아왔던 돈. 뭐죠? 적금, 예금, 또는 보험 등등이에요. 적금, 예금 등등등이라고요. 굉장히 많은 적금과 예금과 보험 등등이 이렇게 모아왔던 돈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거기다가 역시나 뭐 갯돈들도 나오고 있죠. 갯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뭉칫돈들. 그러니까 빚을 안 내더라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돈들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무슨 돈들이 나오고 있는가라고 하면은 대출금들 나오고 있고요. 또는 은퇴자금들. 그리고 저런 퇴직금을 담보로 한 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 그죠? 여러가지 지금 대출과 여러가지 자금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요, 이 유동성의 힘, 모아왔던 돈, 이게 뭐냐면요, 쉽게 생각하면은 자고 있던 돈들이거든요. 여러분들 돈이 언제부터 그렇게 많았어요? 지금까지 내가 투자 안하고 모아왔던 거 지금이 기회라고 들어오고 있는 것 뿐인 거잖아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들어오고 있는 것 뿐인 거지, 다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사주면요, 지금 주식을 사주거나 부동산 사주잖아요. 그냥 그걸 판 사람들은요, 빚을 갚아요. 주택담보로 빚을 샀던 사람들도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고 팔아가지고 빚을 갚아버린다고요. 그리고 현금이 생겨버리죠. 그 현금 생겨가지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부자들은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부자들은요, 빚 갚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세력들과 부자들은요, 빚을 갚고 있는데 개인들을 빚을 내고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좀 이해가 되세요. 일단 첫 번째 문제가 이거예요. 이 돈 있잖아요. 제가 아까도 뭐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적금도 못해요. 장사도 안되고 돈도 안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을 하는데, 가만 보시면요, 이 자고 있던 돈들이요, 만약에 다 청산이 되고 다 없어져서 폐기가 되고 파산이 된다 하면은 경제에 타격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만약에 파산한다라고 했을 때 이 자산들, 여러분들 주식 지금 뭐 모아왔던 돈, 먹고 살기 힘든 돈들, 그런 돈들 지금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주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아왔던 돈, 또는 사업 망해가지고 생긴 돈, 또는 내가 은퇴자금, 목돈, 여러가지 돈, 그런 걸 가지고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이 돈 만약에 다 날려먹고 지금 상폐되는 종목 엄청 많아질 것 같거든요. 바이오! 신약 개발하는 그런 거. 신약 개발하는 회사가 무슨 뭐 퇴도 안 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뜬구름 잡는 기업 엄청나게 많은데 저는 많이 사라질 거라고 봐요. 자, 그런 기업들 사라질 때 여러분들 돈이 휴지된다고 했을 때 경제 타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있다고 보세요. 디아님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죠? 여러분들이 또 타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차피 나오지 않던 돈들이에요. 어차피 이 돈들은요, 묶여 있었어요. 퇴직금으로 묶여 있었고, 소비가 되던 돈들이 아니라 퇴직금으로 묶여 있었고, 적금으로 묶여 있었고, 또는 대출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은행에 그냥 묶여 있었어요. 나오지 않던 돈들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아무런 영향을 주던 돈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영향을 주던 돈들이 아니라고요. 경제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됐던 돈들이 아니라 숨어있던, 자고 있던 돈들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날라가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가 날아가면 문제냐면요. 실제로 여러분들 돈이 날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돈이 날아가면서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요 삼성전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유보율은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7년에 23,000, 2018년에 26,000, 그리고 2019년에 28,000, 그리고 올해는요 29,000 넘기고 있어요. 이런 기업들이 돈이 많아야 된다고요. 왜? 이런 기업들은 정말로 그 돈을 쓰거든요. 투자도 하고 여러가지 막 이렇게 기업 살리고 사람들 고용하고 돈이 돌게끔 만드는데 여러분들 돈은 돌게 만드는 게 아니라 고여있는 돈들이에요. 그거 지금 다 튀어나오게 하고 있잖아요. 그거 지금 다 튀어나오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면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게 바로 경제 사이클이에요. 이 경제 사이클을 잘 모릅니다. 경제 사이클도요. 많은 분들이 10년 주기설이라고 해요. 10년 주기설이 아니라요. 10년 주기로 돌아요. 10년 주기로만 돌고 있을 뿐이에요. 어떤 사이클을 가졌냐? 성장, 그러니까 성장, 그리고 침체, 그리고 쇠퇴, 그리고 다시 회복을 합니다. 이 사이클 한 바퀴 도는 데가 보통은요. 이 사이클 한 바퀴 도는 데가 보통은 10년이 걸려서 10년 주기설이란 이야기가 붙었는데요. 성장을 할 때 어떤 업들이 먼저 성장을 하는가라고 보시면요. 제조업부터 먼저 성장을 해요. 제조업. 그래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정말 빨리 구할 수 있는 그런 제조업부터 먼저 성장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저게 되고 나면요. 이제는 조금 더 기술 집약적인 산업들로 가요. IT 같은 거. 그리고 사람들이 저렇게 되면서 먹고 살만하니까 여가 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엔요. 뭐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냐면요. 뜬구름 잡는 기업들이 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뜬구름 잡는 기업에 뭐가 있냐 하면은 뜬구름 잡는 기업에 제약, 바이오, 그린, 뉴딜들. 이런 뜬구름, 지금이 아니라 나중을 뭐 어쩌고 저쩌고 앞으로 되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급등하고 올라가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의 시점에 와 있는가라고 하면 저는 쇠퇴기에 와 있다고 보거든요. 경제가 죽어가고 있어요. 경제는 언제부터 죽어갔나요? 라고 하면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2018년부터 저는 쇠퇴기에 들어갔다라고 봐요. 물론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린 뉴딜이 과연 저 IT 산업과 제조업이 무너지는 걸 막아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고용이 점점 줄고 실업자들 많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자영업자들 많이 망해가요. 그럼 소비가 안 일어날 겁니다. 그럼 기업이 축소가 될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4차 산업이 막 치고 올라가가지고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 개발은요, 몇 년 뒤, 5년, 10년, 막 7년 뒤에 이야기를 지금 먼저 주가 급등시키고 있는 거고, 그린 뉴딜도요, 투자하는 건 좋아요. 근데 향후 10년, 20년 정도 뒤를 보고 있는 거예요. 3년 안에 갑자기 일자리가 엄청 생기고 돈이 갑자기 거의 풍력으로 엄청나게 벌리고 생산이 돼가지고 뭐 엄청나게 효율이 좋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공사를 하는 데만 하더라도 3년에서 5년 걸릴 거라는 거죠. 거기가 지금 엄청나게 뜬구름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뜬구름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쇠퇴기에 와 있어가지고 뜬구름 잡는 기업들이 많은데 2015년에도 제약 바이오 붐이 일었고요. 2017년에는 실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실적이 증가한 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뭐가 있었냐면은 2017년에 실적 증가가 아니라 반도체 가격만 올라갔기 때문에 반도체 붐과 함께 또 제약 바이오 붐이 또 여기서 한번 일었어요. 거기다가 지금 또 빠졌다가 여기서 실적이 증가하거나 또 경제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이 기회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고 여기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 안 끝났는데, 위기라는 게 끝나질 않았는데 여기서 이상한 생각을 하고 지금 기회라고 하고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주식 붐이 일어납니다. 숨어있던 돈들 다 튀어나왔어요. 숨어있던 돈들이 여기 다 튀어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쇠퇴기 이후에 회복기에 돈 못 번 사람 아무도 없죠. 자, 보세요. 우리가 98년 IMF 때 98년 IMF 때 내가 투자했으면 돈 벌었다. 그리고 2008년 서브프라임 때 저점에 투자했으면 돈 벌었다. 다 알고 계시죠? 그죠? 다 알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역사적인 투자자들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고수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 자리에 투자 안 한 사람이 없거든요. IMF 때 2008년 때 투자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돈을 떼돈 못 번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때 투자했으면 돈 벌었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요. 저때 투자했으면 돈을 번다라는 개념도 다 알고 있고, 진짜로 투자를 한 사람들은 실제로 돈을 정말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 전에 감지가 안 돼서 그래요. 그 전에 감지가 안 돼서 고점에서 탈출이 안 되니까 그래요. 고점에서 탈출이 안 돼요. 왜 탈출이 안 되는지 아세요? 지금과 같은 내일일 거예요.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인데 갑작스럽게 하락장이 나타난다 하더라도요, 내일 갑자기 떨어진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은 못 팝니다. 기다리면 올라오겠지. 기다리면 올라가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어때요? 추가 매수도 하고 반등 나올 거라고 믿고 나는 그래 장기 투자 한번 해봐야 되겠어. 이 기업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다가요, 언제 느끼냐면요, 한 달 정도 지나서 계좌가 박살났을 때 깨달아요. 사람들은. 제가 방송에서 계속 뭐라고 하거나 제가 욕을 들어가면서 현금화하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적어도 나중에 내 탓하지 말라고, 적어도 왜 안 알려줬니라고 하지 말라고. 저는 진짜 진심을 담아가지고 지금도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진심을 담아서 이 방송하고 있어요. 제발 한 사람이라도 정신 차려라고. 지금이 무슨 기회냐고. 기회? 준비를 안 했으니까 지금이 기회처럼 보이는 거예요. 무슨 기회예요? 룰을 모르니까 지금이 기회처럼 보이겠죠. 룰을 모르니까. 이걸 모르니까 기회처럼 보이겠죠. 그럼 왜 그렇게 기회처럼 보이냐? 왜 그렇게 기회처럼 보이냐? 부자들, 세력들, 우리가 말하는 자본주의의 그 끝판왕들, 돈이 정말 많은 인간들, 정말 돈이 많아가지고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는 인간들은 뭘로 세상을 가지고 노냐? 뭘로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사람들을 자기 원하는 대로 만드냐?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만드냐? 금리입니다. 금리. 금리로 움직여요. 금리가 어떻고 저떻고를 떠나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노란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금리가 20%일 때, 금리가 20%일 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기준금리가 20%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기준금리가 20%일 때 어때요? 와, 기준금리가 20%다 하면 여러분들 뭐 할 것 같습니까? 기준금리가 20%다 하면 뭐 해요? 사람들이 야, 은행만 갖다 놔서 적금 넣어놨는데 1000만원 넣어놨더니 200만원 불었네? 어때요? 기준금리가 20%일 때 사람들은 무엇을 하나 하면요, 은행에다 돈을 넣어요. 대출 안 받아요. 이때 시장에 돈이 안 나와요. 주식 안 해요. 이럴 때 주식 안 해요. 자, 그리고 기준금리가 0%일 때는 어때요? 0%일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기준금리가 0%다 라고 하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지금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은행에 돈 넣으면 뭐가 안 되겠는데? 은행에 돈 넣으면 뭐가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세요? 돈 되는 거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기준금리가 20%일 때랑 기준금리가 0%일 때랑요 무슨 차이가 있는가 라고 하면요,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기준금리를 낮춰버리면요 시장에 나와있는 돈, 숨어있던 돈들 다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다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금리를 올리면요 다시 숨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을 해야 되겠다라고 느끼는 건 주변 사람 돈 벌어서입니까? 주변 사람들이 누가 순이 엄마가 돈이 벌었어, 누가 돈 번대, 야 지금 은행 놔둬봤자 뭐하겠어,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야 지금 내 은행에다가 맡겨놔봤자 돈이 없어, 야 지금 돈 한 3%만 벌어도 지금 주식이 낫지 않을까? 주식해야 되겠다. 애기 아빠 우리 주식하자. 야 애기 아빠 저 문현진 멘토 보면서 우리 주식하자. TV 보면서 주식하자. 이거 보면서 주식하자. 저거 보면서 주식하자. 부동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집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돈 나와야 지금 돈을 지금 묶고 놓으면 안 돼.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얘들이 시키고 있는 거라니까요. 얘들이 시키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다 노란하고 있다니까요.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런 이야기예요. 세상을 좀 올바르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은행이 돈이 남아 도니까
은행이 돈이 남아 도니까 여러분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얘들은 왜 돈이 남아 돌까요? 은행이 자선사업가입니까, 여러분? 은행이 자선사업가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얘들은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에요. 얘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이에요, 기업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왜 마이너스 대출을 해주고, 야, 지금 보니까는, 야, 고객님, 지금 1억 대출 있으신데, 금리 이거 갈아타시고요, 이쪽으로 바꾸면요, 1억인데, 1억 한 3천만원 정도 생겨가지고, 3천만원 여유자금 생길걸요? 야, 그리고 고객님 신용도 정도면 내가 마이너스 통장 한번 때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돈이 남아 도니까 빌려줍니다. 그럼 왜 남아 돌까요? 지금 돈이 정말로 벌리는 상황이라면, 정말로 돈이 벌리는 상황이라면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은행이 직접 투자하거나 부자들이 다 빌려가고 돈이 없어요. 원래 이게 이치잖아요. 자, 근데 다시 한번 기준금리 가봅니다. 기준금리가 20%일 때는 여러분들께 왜 20%나 주는지 아세요? 기준금리가 20%일 때는요, 왜 여러분들 때는 20% 주냐면요, 여러분들 돈 좀 갖고 오라 이거예요. 돈이 필요하니까. 왜? 지금 투자하면 20%보다 더 벌 수 있거든. 지금 그들이 투자하면은 20%보다 훨씬 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걸 아니까 여러분들한테 돈 좀 가오라 이거예요. 내가 20% 줄 테니까 좀 가오봐라. 내가 지금 2000% 벌러 가야 돼. 빨리 돈 갖고 와봐. 야, 20% 줄게. 21% 줄게. 22% 줄게. 우리 돈 필요하다. 야, 돈 줄게. 돈. 야, 빨리 돈 줘봐. 저 사야 돼. 빨리 줘봐. 이런 느낌이라고요. 은행이 지그가 투자하면 돈을 엄청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직접 투자하면 20%보다 훨씬 벌 때입니다, 저 때가. 그럼 0%일 때는요, 투자해봐야 답도 없을 때예요. 투자해봐야 답도 없을 때 얘들이, 야, 우리 돈 직접 투자해서 뭐 하겠노? 개미나 주라, 야. 야, 씨, 개미나 주라. 야, 마이너스 통장. 야, 해줄게. 야, 0%? 야, 씨, 금리 나 1.5%. 야, 우리 투자해갖고 1.5% 못 벌어. 너가 좀 해봐. 자, 야, 돈 있다. 야, 돈. 아유, 돈 필요하십니까? 아유, 빌려드릴게요. 몇 프로요? 그렇게 해도 얘들은 손해 안 봐요. 왜냐면, 반대매매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도 반대매매가 있고요. 주식도 반대매매가 있기 때문에, 은행은 손해 안 봐요. 누가 손해보냐면요. 원금 손해보는 건, 개인밖에 없다고요, 지금. 원금 손해보는 건 개인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IMF 때 투자하면 돈 벌었다 하는 분들요,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이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까? 너도 나도 지금 막 돈 빌려주고서 싶어서 안 다리고 돈 빌려주면 그거 갖다 투자하겠다고 안 다린 이런 시기가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여기 우리 다 지성인들이잖아요. 그죠? 다 성인들이잖아요. 우리 지금 다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룰을 좀 이해라는 거예요. 룰을 좀 이해라는 거예요. 룰을. 여기는요, 제가 늘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세상은요, 승자와 패자 개념이에요. 승자와 패자밖에 없어요. 자본주의는 두 개밖에 없어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라는 개념밖에 없어요. 부르주아는 뭐 하는 거냐면요. 돈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고요. 돈으로 돈을 벌던 사람과 노동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희 부모님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98년도 때 투자했으면은 돈 벌었는데, 그 전에 너무 힘들어서 돈이 없었다. 그래서 또 돈을, 없었는데, 빌리려고 했더니, IMF 때는 금리가 너무 치솟아서 우리가 돈을 빌릴 수도 없고, 오히려 우리가 열심히 모아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또 모으면 되더라. 라고 하는 시기. 아까 말했던 금리가 높아져봤자 여러분들 돈이 없어요. 왜? 이미 지금 투자해갖고 말아먹을 거니까. 망할 거니까요. 두 번째,
야, 2008년 때도 우리가 쎄 빠지게 98년대 놓쳐가지고 투자 한번 해볼까 하고 돈 좀 있을 때 되니까는 야, 은행이 2008년 때 또 어때 줍니까? 야, 금리 낮춰주더라. 야, 우리가 98년 때 기회를 놓쳐가지고 열심히 우리 허리띠 쫄라매가지고 열심히 살아보자. 그래, 우리 직장 다녀야지. 취업하자. 어이구, 그래, 문과장. 나 문대리야. 그래, 우리 열심히 잘 한번 해보자 해서 10년 내도록 쎄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여기서 뭡니까? 또 마통 뚫고 또 대출해준답니다. 저금리입니다. 금리가 싸죠. 지난번에 우리 17%로 빌릴 때가 아닙니다. 자, 우리 돈 빌려줄게요. 지금 4%입니다. 6%입니다.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또 여기서 주식 붐이러 나왔고 다 말아먹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와, 2008년 지금 투자하면 되는데 내가 너무 초반에 물려가지고 또 답이 없네. 계좌가 박살났네. 야, 여기서 지금 내가 또 투자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직장이 있나? 아유, 큰일 났다. 어떡하노. 아유, 지금 은행에 돈 넣으면 또 야 15% 20% 준단다. 열심히 또 일하러 가자. 일하러 가가지고 지금 또 뭐합니까? 열심히 일하다가 지금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또 주식한다고 나왔죠? 경제가 또 힘들어지니까 또 주식한다고 나왔죠? 마이너스 통장 뚫어주죠? 돈 빌려주죠? 돈이 너무 흔할 때 돈을 빌리고 있죠 지금? 알아서 하세요. 내가 어떻게 이야기 더 해줘야 됩니까 이제? 내가 왜 걱정이 안 되는가? 아니, 남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 아이, 그래도 나만 살면은 그게 더 양심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더 양심 없는 거 아닙니까? 나만 이런 거 잘 알고 있다고 나만 살면 되는 세상이었어요? 난 그렇게까지 양심 없진 않아요. 좀 살려주고 싶어요. 같은 서민으로서. 아니, 돈 많은 인간한테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놀아놔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놀아놔야 됩니까? 난 그게 싫어요, 이제.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더 화를 내는 거예요. 제발, 이거 아닌데. 지금 아닌데. 지금 들어가더라도 왜 저렇게 고점에 뜬구름 잡는 종목을 잡고 있지? 큰일 났다.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야, 이 사람 못 살리나? 제가 유료 방송에 하던 거를 오늘 회원님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이 정도 내용은 무료로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 내용이라도 알긴 해주자. 살아갈 길은 지금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걸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부산말이 좀 흥분하면 그렇게 나와요.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부산말로는 그렇다고 보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이거는 어떻게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여러분들 진짜 승자와 패자 개념에서요, 패자들이 지금 엉망진창이거든요. 근데 눈에 뻔히 보여요. 제 눈에는 지금 시기가 무슨 투자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무슨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 거지. 누가 내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은행이에요, 은행. 여러분들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게 은행과 금융권이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벼랑에 밀려나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왜 모르세요? 근데 왜 제가 이 강의하는 줄 아세요? 이거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막 질문합니다. 인버스 갖고 있으면 될까요? 알아서 하세요. 그거 가지고 부자 될 수 있었으면은 제가 이런 이야기도 안 합니다. 그냥 살아라고요. 적어도 살아남아라고요. 투자하지 말고 살아남아라고요. 적어도 누구랑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 가입을 하기 싫고, 혼자서 하고 싶고, 무료 방송은 보고 하고 싶고, 뭐 투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다면요,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를 마세요. 그냥 뭘 하겠다는 경거망동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 자본주의의 룰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본주의의 룰을 모르고 있다니까요. 지금 기업 많이 망할 거예요, 여러분. 기업이 많이 망할 거예요, 정말로. 거짓말 같죠? 나중에 한번 보세요. 기업 정말로 많이 부도나고 없어질 거라니까요. 실적 지금 굉장히 개판이에요, 여러분. 실적이 조금이라도 전 좋아지길 바라면서 맨날 실적 테스트하고 실적 막 확인하고 있는데 좋아질 기미가 안 보여요. 경제요? 아니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은행원님 계시는데 저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저희 회원 중에는요, 금융회사 이사도 있어요. 이사. 금융권의 이사도 저희 회원으로 계시는데 그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할 말은 해야지. 금융권하고요, 지금 이런 데서 여러분들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거예요.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왜냐하면 자기들 실적 채워야 되잖아요.
지금 완전히 얼마나, 자, 지금 얼마나 얘들 돈 벌 시기입니까? 신용? 주식 담보대출? 얼마나 돈 벌 시기입니까? 이자도 벌고, 원금은 보장이 되어 있고. 근데 이율도 높아요. 5%에서 막 7%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0% 시대에. 금리가 0% 시대인데, 5% 7% 받아 먹으면서 원금 보장이 됩니다. 나 같아도 그거 하겠다. 지금 투자할 바에 그거 하겠다. 여러분들한테 그냥 신용 빌려주고 나 같아도 그런 거 하겠습니다. 안 그래요? 지금 기업들 보세요. 기업들 돈을 못 버니까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기업들 자기가 하는 사업으로 돈을 못 버니까 뭐 하는지 아세요? 그린 뉴딜 관련 사업 검토한답니다. 그린 뉴딜 관련 사업 검토합니다. 검토. 신약 개발 한번 해보겠대요. 자기 하던 사업으로 안 되니까 신약 개발 한번 해보겠답니다. 마스크 한번 만들어 보겠대요. 인공호흡기 좀 만들어 보겠대요. 아니, 안 하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주가 막 급등하니까 대주주 팔아버립니다. 막.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정말로 기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말로 대세 상승장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정말로 누구나 돈 벌 수 있는 아주 뭐 완벽한 그런 평등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만 다르게 생각하나요? 기회다 1번. 그래도 기회다 1번. 와, 뭔가 문제 있다 2번. 어때요, 여러분? 기회다 1번. 뭔가 문제가 있다 2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설문조사 한번 해봅시다. 도대체가 어떻게들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아직도 기회입니까, 이게? 왜 이걸 기회로 보죠? TV에서 전문가들이 기회라고 떠드니까요. 아니요. 증권사 사람들 나와가지고 막 기회입니다. 투자하세요. 신용, 이 종목, 급등한 종목, 신약, 야, 제약바이오 날아가죠. 가는 종목 갑니다. 이러니까 그래 보여요? 뭘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룰을 모르는 사람들이 위험한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본주의의 룰을 몰라요. 몰라도 너무 몰라요. 주식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돈을 벌겠다고 하는 사람이 돈에 대해서 모르고 있잖아요. 돈의 기본적인 원리, 제가 말했죠. 지금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왜? 이건 팩트거든요, 그냥. 아니, 지금 이게 이론적으로 그냥 팩트예요, 여러분. 이걸 반박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여기에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냥 팩트인데. 사람이 물을 안 마시면 죽는다.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을 보름 이상 안 마시면 죽는다. 반박할 수가 없잖아요. 팩트니까. 이게 그냥 원리예요. 이 기초 원리 좀 알아라는 거예요. 뭘 차트를 공부해요. 뭘 지금 재무제표를 해요. 기본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겁니다. 맨날 일만 하고 쎄 빠지게 일해가지고 돈 좀 벌어보겠다고 1억 천금이나 노리고. 사람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사회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살아가십니까? 나도 돈 좀 벌어보자. 돈 걱정 없이 살아보자. 돈 버리면서 살면서 왜 모를까요? 룰을 몰라서 그래요, 룰을. 저도 어릴 때 많이 힘들었어요, 여러분. 안 힘든 사람 있습니까, 여기? 다 힘들었잖아요. 왜 힘들었을까요?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게. 난 이제 알겠는데. 난 이거 진짜 좀 알겠는데, 이 룰을 알겠고, 세상이 이게,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구나. 개인이 발버둥 치지 않으면 정말로 이게 답이 없구나라는 걸 알겠는데. 그걸 배울 생각도 안 해요. 제가 가르쳐 준다고 해도, 가르쳐 줄 시간 좀 주세요라고 해도, 배울 생각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 계좌 정리되면 온다는 사람들 착각하지 마세요. 계좌 정리 평생 못 할 겁니다. 왜요? 지금도 못하는데 뭘 나중에 해요? 시장 올라가기만 기다리고 기도할 겁니까? 그게 무슨 계좌 정리되고 온다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무슨 계좌가 정리되고 가입할게요. 무슨 그런
그럴 능력이 있었으면 가입 안 해도 돼요. 계좌 정리할 능력 계시잖아요. 안 해도 돼요. 혼자 해도 돈 잘 벌 사람이에요. 아, 그런 분들 저 가입 안 받습니다. 혼자 잘 정리하실 거면요, 잘 정리하고 그냥 혼자 계속 해도 괜찮아요. 그 정도면 실력자예요. 혼자 정리가 되는 사람이 왜 도대체가 정리가 된다는 이상한 착각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이거 말했죠. 지금 무료 강연 수준 아니라고요. 이거 유료 강연 수준이에요. 빨리 좋아요 눌려요. 이거 빨리. 여러분 이거 어디 가면요, 진짜 돈 주고 들어야 되는 강의를 제가 좀 짧지만 요약을 했지만 돈 주고 들어야 되는 강의를 해줬어요. 여러분 적어도 좋아요는 좀 눌러주세요. 가입이라는 소리 안 합니다. 가입은 여러분들이 끌리면 하는 거죠. 적어도 좋아요는 좀 눌려보세요. 아, 이건 좀 그죠? 지금 여러분들은 자본주의의 룰부터 배우고 하나하나 갖춰가기 시작을 해야 돼요. 기초 토대부터 메꿔 가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렸던 오늘 이 1시간 정도 되는 이 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는 제가 안 알려줬을 때 이걸 이해하려고 했다면요, 책을 한 10몇 권을 읽었어야 돼요. 여러분 최소 책을요 10몇 권 읽어야 되는 강의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정도를 읽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그 정도를 읽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의 시간과 저의 노력을요, 지금 그냥 가만히 앉아서 1시간 만에 그냥 공짜로 듣고 있는 거예요. 좋아요는 눌리세요, 적어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정말 살려주고 싶어서 그래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투자해야 되나요? 묻지 마세요. 나는 내가 우리 방 알아서 이끌고 갈 테니까 여러분들 궁금하면 들어오세요. 그게 아니면 이 정도 알려준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요. 이 정도 정신 차리게 해주고 정말로 이 정도 강의를 해줬던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저한테 고마움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오늘 강의를 마쳐보도록 하고요. 지금 투자 기회가 아니라는 거 좀 명심하시길 바라겠고, 투자 기회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저는 조금은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기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시장 아닙니다. 이건 지금 저도 어려운 시장이고 전문가들도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만큼 못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조금 달려드려야 돼요. 잘하는 사람한테 좀 보호를 받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많은 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1644-6646, 지금 저희가 오늘 늦게까지 계속 이렇게 전화 받을 거니까요, 1644-6646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강의는 뭐 몇 번 돌려보셔도 괜찮지만요, 그거 깨달을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린다면은 빨리 오세요. 이렇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고, 다음주, 그리고 아니죠, 내일 머니투데이에서 뵙도록 할게요. 머니투데이에서 뵙도록 하고, 다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